세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이 줄기세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줄기세포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게 뭘까요?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스템셀, 줄기를 이야기해. 줄기, 실제 줄기. 식물의 줄기 있죠? 줄기에서 또 줄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줄기에서 또 잎도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도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죠? 그렇듯이 여기 써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조직 또는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 몸에 원천적인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천적인 세포가 눈으로 가면 눈세포가 되는 거고, 간으로 가면 간세포가 되는 거고, 피부로 가면 피부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이 되는 세포, 이거를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다른 말로는 미분화된 세포다. 아직 어떤 세포로 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줄기세포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하나는 성체줄기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딱 만나요. 그래서 수정란이 딱 되면 이때부터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데 2, 4, 8 이렇게 이진수로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얘가 배반포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배반포 상태 안에 있는 세포들, 이걸 내계 세포라고 해요. 이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배아줄기 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얘를 내 몸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내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에다 이식하면 간이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폐가 안 좋아. 폐에다 집어넣으면 폐가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내 몸에 이미 망가진 조직세포를 다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배아줄기세포예요. 그런데 이 배아줄기세포가 누가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이 황우석 박사가 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황우석 박사를 신으로까지 모시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왜 그러면 죽을 사람한테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삶의 희망이거든요. 이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런 경우에 이 엔진을 떼어내고 다시 새 엔진을 집어넣죠. 예. 그렇죠. 그렇듯이 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완전히 망가진 내 세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세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아줄기세포에 자기의 생명의 꿈을 실었던 겁니다. 문제는 얘가 아직도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아줄기세포는 그 분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람을 만들어내야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분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얘를 내 몸에 집어넣으면 얘가 분화를 엄청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까지 유발이 돼. 그 암을 아직 억제할 기술이 없어서 현재까지도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재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세포는 결국에 성체줄기세포밖에 없습니다. 성체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나오면 이미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죠? 그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 얘는 분화 능력이 억제가 돼 있죠. 이미 사람의 몸을 형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1950년도부터 이 성체 줄기세포는 연구가 되어서 실제 다 사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체 줄기세포에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골수유래 줄기세포, 하나는 지방유래 줄기세포, 하나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어디서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의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수유래 줄기세포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여러분 요즘 실비보험 된다고 해서 이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요 원심 분리해서 그것을 시술을 한다. 아주 싼 가격에는 600만 원부터 해서 1,200만 원 사이에 현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유래 줄기세포.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지방 많은 데가 어디죠? 배죠, 배. 배에서 지방을 흡입해서 지방도 뺄 겸 해서 흡입해서 거기에서 원심 분리하게 되면 다량의 줄기세포가 나옵니다.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몸에서 뽑은 거죠. 내 몸에서 뽑아서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몸의 총량, 즉 조직을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골수줄기세포와 지방유래줄기세포 이 두 가지는 이미 성인이 되고 또는 내가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제대혈 줄기세포에 비하면 그 능력이, 분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골수율의 줄기세포나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배양을 한다. 배양을 해서 우리가 시술을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양을 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배양하는 자체가 금지가 된 건 아니고 배양해서 시술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시술을 하고 온다.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10배 이상으로 배양했기 때문에 내 몸의 총량은 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해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현재 시중에서 한 1200에서 1800 사이에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배화포 상태의 배아 줄기세포의 능력보다는 떨어지지만 이 성체 줄기세포 중에 골수, 지방유래 줄기세포보다는 훨씬 더 그 분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애가 막 태어났을 때 탯줄에서 혈액을 뽑아서 그것을 원심분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추출한 것을 냉동 보관을 한 거예요. 질소 냉동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보관을 한다. 보통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아프거나 또는 질환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한다. 이 보관된 제대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이 제대열 줄기세포예요. 이 제대열 줄기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이 어린 아기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골수, 지방률의 줄기세포에 비해서 그 효과가 탁월하게 뛰어난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제대열 줄기세포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하는 것도 현재 국내에서는 배양에서 시술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할 수 없고요. 병원에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중증 환자이어야 되고 임상으로 이걸 시술을 해야 되겠다는 병원의 승인이 있고 이걸 제대한은행에 요청을 해서 국가 장기 기증 그 본부 안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받아다가 시술을 하게 된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도마뱀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시면 이 도마뱀은 꼬리나 다리가 잘리면 다시 그 꼬리나 다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약 한 90일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잘라볼까요? 자르면 여기가 이제 아물어요. 아물고 나면 이 세포가 이미 이 다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혈액이 모이면서 줄기세포가 여기 몰립니다. 이 줄기세포는 호밍 반응이라고 해서 아픈 데를 찾아가요.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혈관을 만들고 그리고 뼈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모습을 본 모습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도마뱀은 잘리면 이렇게 복원이 되는데 우리는 팔이 잘리거나 손가락이 잘린다고 해서 복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얘는 이렇게 다리나 꼬리가 잘리면 복원이 되는데 우리 사람은 안 될까?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개나 소, 얘네들도 잘리면 복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동물들은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줄기세포가 25%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복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기 몸에 줄기세포가 1% 내외로 있습니다. 사람은 약 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1%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는 복원이 돼요, 안 돼요? 복원이 되죠. 이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피부세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일에서 25일이면 죽어요. 그리고 장기, 내장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달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2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미 내 과거의 세포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죽는 게 많으면 내가 이제 노화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노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세포가 내 죽는 세포보다 많이 만들어내면 내가 성장하는 거죠. 이 과정이 기나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볼 때는 내가 노화가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2년, 3년, 10년을 놓고 보면은 내가 점점 노화가 돼요, 안 돼요? 노화가 되죠. 자, 이러다 보니 노화가 되다 보니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조직이 죽고, 즉 세포가 죽고 그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세포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 세포가 사라지고 거기에 뭐만 남냐면 섬유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섬유질만. 그래서 여러분 섬유질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이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피부 보세요. 피부 말랑말랑하고 탱탱해요, 안 탱탱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고 생기도 없어지고 피부도 두꺼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를 만들어낸 양보다 죽는 양이 많아서 이제 얘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유질화 되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의 장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화 된다고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병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간병화. 즉 간이 섬유질화되어서 딱딱해졌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동맥 병화라고 이야기한다. 동맥이 원래 낭창낭창해서 심장에서 펌핑질을 팍 하면은 얘가 쫙쫙쫙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이제 병화가 되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으니까 심장이 무리해서 펌핑질을 팍 하게 되면 얘가 못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 뼈가, 뼈에 골수세포들이 촘촘히 있어야 되는데 뼈세포가 이제 숭숭숭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질만 남아. 그래서 그걸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애들이 골다공증 걸려요? 안 걸려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뇌는 노화가 되느냐? 뇌 노화 될까요? 안 될까요? 뇌도 노화가 된다. 노화가 돼서 이게 뇌가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뇌세포가 죽어서 이 신경세포들이 신경 시놉시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또한 한마디로 하면 뇌 섬유화의 일종인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 몸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줄기세포에 의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못하면서 내 몸이 섬유질화되어가. 섬유질화되어 간다는 건 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일. 이제 결국에 질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화와 질병을 다시 치료하고 치유해서 젊음과 건강을 복원할 수 있는 재생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줄기세포가. 재생의학. 재생의학은 그 어떤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재생의학의 최첨단인 줄기세포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제대열 줄기세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대열 줄기세포를 우리가 시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줄기세포의 기능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줄기세포 하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란 조직을 재건한, 죽은 세포를 다시 복원시켜서 조직을 재건한. 그러니까 이게 시술이 되면 내 몸에 딱딱해졌던 간덩어리가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안 해져요? 해지는 거죠. 그리고 뇌세포에 신경세포가 튕기면서 시놉시 전달이 되니까 다시 치매가 복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맥경화 되었던 게 말랑말랑해져서 뇌가 터지거나 다른 데가 터진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모세혈관이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분화 능력. 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분화를 하겠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주변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즉, 이 줄기세포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체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져야 안 돌아가져요? 돌아가지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이 면역 조절 기능입니다. 면역 조절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면역이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면역이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높아도 안 좋아요. 면역은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외부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취약해.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질 못해. 그러니까는 질병이 걸리죠. 우리의 감기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면역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역이 높으면 내가 나를 공격해요. 내가 나를. 그게 어떤 거냐면 아토피.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혈병. 자, 또 뭐냐면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기세포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또한
세포 사멸을 방지하고 또 혈액을 공급하고 그래서 내 혈관이 막히면 무해에서 혈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모세혈관이 막힌 모세혈관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이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이 손끝 발끝의 모세혈관은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손발이 차지게 되는 거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다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 그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제대열 줄기세포 이것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를 맞으면 이 줄기세포가 어디로 가냐면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 가고 볼수록 내 몸 곳곳 구석구석에 다 가요. 다 가는데 그 중에서 호밍 이펙트, 즉 호밍 효과라고 해서 내가 안 좋은 부위에 가장 빨리 간다. 아까 동화뱀 다리 잘리니까 거기로 혈액이 쫙 공급되면서 줄기세포가 거기로 쫙 몰려와요, 안 와요? 몰려오죠. 그렇듯이 내 몸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거기에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 통증은 뭐냐면 내 몸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얘가 줄기세포들한테 야, 나 여기 아파. 그러니까 빨리 복원해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신호 전달 체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없으면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거예요. 내 뇌에서도 내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내가 죽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몸에 어딘가 통증이 왔다. 그러면 이거 이상 신호네. 이걸 즉각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자, 이 줄기세포는 어떤 사람이 맞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평균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수명이에요. 그게 평균 70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게 평균 81세에 죽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대략 10년 정도는 질병을 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사회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고, 요양원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수술하고, 뭐 약 먹고 하다가 그냥 편히 돌아가시면 상관없는데, 이게 바로 안 들어가시고, 오래 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다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다 쓰게 돼요. 근데 그것만 쓰고 끝나면 좋은데, 어? 쉽지도 않다 보니 내 자녀들의 고생을 시키고 경제적 또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있다가 내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죠. 네.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질병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그 최선의 방법으로 제대열 줄기세포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제대열 줄기세포는 폐섬유화, 간경화, 동맥경화, 뇌병변, 치매, 파킨슨, 난치병 질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제대열 줄기세포를 시술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대열 줄기세포를 그냥 그 줄기세포 원셀을 하나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제대열 줄기세포 그 애한테서 뽑은 게 약 한 2천만 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이걸 시술하게 되면 그 양이 워낙 적어서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죽소, 아픈 부위에다가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질병으로 가는 걸 예방하고 내 조직을 재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배양해서 시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양해서 시술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시술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픈 사람들이 시술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약 한 70%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시술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시술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알 기회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래도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어디서 하느냐? 중국의 미중 합작병원인 항저우에 있는 그 항주라고 표현하죠. 항주에 있는 그 아이더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인데 여기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스템셀 메디코라고 해서 10년 전으로 내 전문과 건강을 되돌리는 그러한 어, 그 메디투어, 즉 의료관광이라고 하죠. 의료관광을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은 많이 가질 않습니다. 이유는 이 제대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상담 문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제대열 줄기세포 시술 결정을 하게 되면 빅페이로 결제한다. 그러면 이 냉동 보관되어 있는 제대어를 가져다가 배양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하는데 약 4주 기간의 배양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술 결정했다고 해서 그 즉시 맞는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항주 아이더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포도당 수액에 제대열을 넣어서 내가 제대열 주기세포를 넣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항주 병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항저병원에서는 그 미중 합작병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때 그 중국 정부 지원으로 코로나 중증 환자들 그 폐가 염증으로 꽉 찬 사람들이죠. 즉 폐가 이제 섬유화된 거예요. 폐가 이제 이 조직이 망가진 거니까 염증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것을 중증 환자들을 9명을 시술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돈 500만 위안. 그러니까 1인당 1억씩 들어간 거예요. 제대어를. 그렇게 시술을 했더니 전부가 다 나왔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이 내용이고요. 이게 2020년 3월 19일 날, 그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터에 나왔던 사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시술하는데, 그럼 언제 맞아야 되느냐? 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어,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당장 맞는 게 제대열 줄기세포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맞으면 그만큼 내가 질병으로 더 많이 가요, 안 가요? 질병을 더 많이 간다는 건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즉, 내가 한 번 시술로 끝나야 될 걸 두 번, 세 번, 네 번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건강과 그리고 젊음을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주변에 건강하더라도 이 좀 젊어지고 싶고 내가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싶고 또 내가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을 내가 회복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열 줄기세포가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